네, 안녕하십니까. 장통세민사 원래입니다. 오늘은, 이제 좀 시간이 있어서, 유상증자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가장 핫한 AD 테크놀로지 유상증자, 그죠? 오늘 또 이거 질문이 들어와서 유상증자와 주가의 흐름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있어서, 두 강의로 아마 나눠 찍을 것 같습니다. 나눠 찍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이제 그러면 돈 빌리는 것부터 알아봐야 됩니다. 그죠? 돈을 빌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해서 제가 좀 만들었는데, 먼저, 제일 먼저, 자, 채권과 부채와 증자가 있습니다. 요거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칠판을 켜가지고, 자, 우리 이제, 자,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죠? 요렇게. 여기 투자자가 아니고, 회사의 오너가 있습니다. 회사, 그죠? 왜 돌아노? 좀 뺐을게요. 회사가 있는데, 그럼 돈을 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회사가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 그죠? 돈이 필요하면 방법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회사를 키우는 방법이 있겠죠. 회사의 무슨 사업을, 그죠? 경영을. 그 다음 방법은 이제 사람한테 돈을 빌리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방법은 사람한테 투자를 받는 방법이죠. 자, 은행에 돈을 빌리는 건 부채로 들어갑니다. 그죠? 부채. 그죠? 똑같은데, 사람한테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요걸 이제, 돈을 빌려주고, 야는 야한테 뭐 한 100억을 빌려주고, 그죠? 그럼 얘는 야한테 뭘 주냐? 채권을 줍니다. 채권. 권리. 돈을 받아, 이자 얼마 주고 나중에 갚아줄게. 권리를 주는 거 채권. 그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돈을 이제 요렇게 돼요. 자, 우리 회사에 투자해라. 투자 제의, 그죠? 투자 제의를 하고, 그럼 알았다. 오케이. 100억을 투자할게. 그죠? 요렇게 들어가는 게 증자입니다. 그죠? 증자가 있고, 여기 유상증자가 있고, 무상증자가 있어요. 두 개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일단 돈을 주고,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을 유상증자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 개념 먼저 설명을 드렸고, 자, 이제, 메모장을 펴서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볼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제일 쉽게 설명할까 항상 연구를 하고 있는데, 자, 유상증자 방식은 3자 배정 방식, 주주 배정 방식, 일반 공모 방식이 있어요. 어렵죠? 또 쉽게 풀어드릴게요. 자, 3자 배정 방식이라는 거는, 자, 이제 칠판을 또 켜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주주 배정, 일반 공모. 이렇게 있는데, 우선순위가 3자가 제일, 유상증자 중에 제일, 반응이 좋은, 그리고 주주 배정이나 일반 공모는 3자보다 떨어집니다.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3자 배정이 뭐냐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이제 칠판을 지우고, 자,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제 회사 오너가 있는데, 회사 오너가 돈이 필요한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오너가 이렇게 있는데, 3자 배정이라는 거는, 3자 배정은, 특정인을 지정해서 빌리는 겁니다. 요거는 보통 호재로 작용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이 경영 오너가, 돈을 빌리는데, 든든한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죠? 굉장히 좋은 거. 그리고 이 사람도 빌려주면서 그죠? 책임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요거는 보통 호재로 많이 작용을 합니다. 3자 배정 방식.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제 오너가, 좀 지울게요. 지우면은, 자, 좀 지우면서 하겠습니다. 3자 배정 말고. 이제, 그 다음 방법은 뭐냐면은, 이제, 자, 다시 한번 지운다고, 제가 멀티가 안 돼가 죄송합니다. 보면서 할게요. 자, 주주 배정 방식은 뭐냐면은, 자, 이제 돈이 필요한 오너가, 주주들에게, 투자를 하시오. 주식을 주겠소. 그죠? 주식. 투자를 하시오. 주식을 주겠소. 그럼 주주들이, 알았다. 그래서 한번 투자를 할게 하면, 대신에 조건이 있겠죠. 뭐,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주겠어. 그럼 얘가, 이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재 시가가 2만5천원 된다. 그죠? 그러면 얘를 18,000원에, 증자를
증자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을 늘린다. 증자 유상으로 하면 18,000원에 주겠죠. 그럼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민해야 되겠죠. 우리 고민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자, 회사가 잘 되면은 회사가 잘 되고 있다면 18,000원은 그죠? 와, 시장보다 엄청 싸네. 25,000원보다 엄청 싸네. 무조건 해야 되겠네. 유상증자, 그죠? 증자. 근데 아니다. 이 회사가 좀 보니까 비리비리하게 내려갈 것 같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맞겠죠. 요게 바로 주주 배정 방식입니다. 주주 배정 방식 설명드렸죠. 자, 그 다음 일반 공모 방식을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좀 지우고 다시 지워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공모 방식은 뭐냐? 이 지금 제가 어떻게 하면 제일 쉽게 설명드릴지 계속 고민을 하거든요, 항상. 자, 회사 오너가 있습니다. 회사고. 자, 일반 배정 방식은 이제 기존 주주에게 하지 않고 기존 주주 그냥 시장에다가 코스닥이면 코스닥, 거래소면 거래소, 시장에다가 자본을 증자를 시키는 방식입니다. 기존 주주를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상당히 악재로 작용합니다. 이거는 그죠? 요 방식은 일반 공모 방식은 기존 주주를 무시하는 행동이거든요. 기존 주주에게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바로 시장에 뿌린다. 이거는 아주 안 좋은 악재로 작용합니다. 왜냐? 기존 주주를 배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되는 거죠. 자, 이제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이 방식을 이해하고 나면 이제 안에 공시를 읽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제 저게 뭔 소리고 하게 되는데 AD 테크놀로지 공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 보는 법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차트를 켰는데 여기 보면 기타 지표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기타 지표 요걸 눌러서 그죠? 이렇게 누르면 공시 요거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차트가 하나 생깁니다. 일부러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전에 4월 달쯤에 이렇게 갖다 대면은 유상증자 결정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죠? 여기 나오면은 얘를 딱 더블 클릭을 하는 겁니다.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냥 제가 설명드려도 되지만 여기 이제 유상증자 결정에 대한 내용이 있죠. 클릭을 해서 보면 되는데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살펴보고 또 이게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고민도 해봐야 되고. 자, 이거 보면은 이제 먼저 보면 주식수. 자, 유상증자라는 신주의 주식수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320만 주, 그죠? 기존 주식이 920만, 즉 30% 보면 되겠죠. 30%의 증자를 한다. 증자 금액은 좀 큰 편입니다, 그죠? 대량 증자고 이제 그 안에 봐야 될 게 요거거든요. 자금 조달의 목적에 대한 걸 봐야 돼요. 확대를 좀 해드릴까요? 보기 편하게, 그죠? 자금 조달의 목적이 뭐냐, 뭐 때문에 이 돈을 쓰느냐, 요건데, 자,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게 보입니다. 시설자금은 회사를 구축하기 위해서 쓰는 시설비 같은 투자에 드는 돈, 이게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게 많은 게 베스트라고 합니다. 다들 목적이. 근데 보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200억을 시설자금에 투자하겠다. 증자 목적이, 그죠? 그 다음에 운영자금 뭐냐? 그럼 투자만 하면 되느냐? 운영한테 드는 돈이 있잖아요. 요 돈도 증자한 돈으로 쓰겠다. 이거는 약간의 반악재로 작용합니다. 뭐냐면 시설자금만 투자하고 나머지 회사 잘 돌아가니까 그걸로 투입할게. 요거는 굉장히 베스트 자금 목적이 되고, 그 다음에 운영자금으로 287억을 쓰겠다. 요거는 이제 회사 구축하고 그 들어가는 돈도 증자한 돈으로 쓰겠다. 요건 약간의 안 좋은 상황. 너무 안 좋지는 않습니다. 원래 회사의 특성에 따라 운영자금만 필요한 회사도 있거든요. 설비 투자업체의 경우는 시설자금만 투자한 경우가 있고, 이렇게 운영자금을 쓰게 되면 요거는 이제 회사가 사람을 고용해가 쓰는 돈까지 모두 증자의 목적에 쓰겠다. 뭐 비용들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좀 고려해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회사가 빚을 갚는데 증자한 돈으로 채무 상환을 100억을 하겠다. 100억은 빚 갚는 데 쓸게요. 받아가지고 다 투자하는 게 아니고 받아가지고, 요게 좋으면서도 안 좋은 거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자, 회사가 빚이 이만큼 있는데 이만큼을 줄였어요. 그리고 자본이 늘어난 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또 거꾸로 보면은 이 빚을 갚는 거를 증자, 즉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서
빚을 갚는 데 썼다. 이게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100억은 좋은 100억이 아닙니다. 그죠? 채무상환 자금. 그냥 여기 있는 공시 자료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회사마다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못 봤으니까. 그죠? 요거는 조금 우려할 사항이 있는 거. 돈을 투자받아 가지고 대출금 갚는데 100억을 썼다. 이런 상황이 됩니다. 시전 전체 금액 중에 20% 정도 되겠습니다. 그죠? 요 세 개 중에 한 20% 정도 되겠는데 20%는 대출금 갚는 데 쓰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주주 배정 어떤 방식으로 쓸 것이냐? 주주 배정 후, 즉 특정 주주에게 우리 기존 주주들에게 배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권주, 즉 주식이 다 못 공모가 되면 일반 공모로 들어가겠다. 그죠? 이렇게 방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죠? 이제 이해가 되죠? 앞에 거 설명 들으면 이해가 되고, 그럼 발행 예정가는 뭐냐면은, 자, 발행하는데 얼마에 발행할래? 18,350원. 즉, 지금 이게 25,000원 정도 되던가 그렇더라고요. 그죠? 제가 정확히 못 봤는데. 자, 그래서 그때 18,350원. 즉, 엄청 저렴하게 내놓겠다. 이게 이제 회사의 자신감하고도 상관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만 몇천 원대 26,000원에 신주 발행을 내놓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보면은 회사가 18,350원이 어떤 금액인지 봐야 됩니다. 보면은 AD 테크놀로지의 18,350원은 요때 정도 되겠다. 그죠? 요 저점보다 더 코팅된 바이러스보다 더 낮은 요 저점대의 가격을 가지고 있겠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앞으로 상승을 할 때 이 유상증자 받은 30%는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사람들에 의해서 물량 부담으로 계속 작용을 하게 되죠. 왜냐면 금액을 높게 부르면은 산 사람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이상 되면 팔아먹으려고. 근데 낮게 불렀을 때는 올라갈 때 악재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를 악재라고 하는 거죠. 일단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렇고,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들을 한번 싹 읽어보시는 게 좋고, 신주 배정 기준일이 6월 4일이거든요. 6월 4일. 우리 주식을 그러면 자, 유상증자 신주를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6월 4일 전에 받아야 되겠죠. 이제 우리나라 주식은 3결제일이기 때문에 6월 3일, 6월 2일. 즉, 6월 2일 날 사면은, 결제가 요 날 되기 때문에 6월 4일 날 신주를 받을 수 있는, 이 AD 테크놀로지를 받을 수 있는 결정이 됩니다. 이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중간에 있는 요거는 이제 요 가격대 때문에 권리락이라는 게 조절이 돼서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 편에서 제가 서진 시스템에서 편을 보여드리면서 권리락 부분 설명을 드릴게요. 특정 부분. 자, 그럼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0.35%를 배당해 주겠다. 그럼 즉, 3주 정도 있으면 그죠? 3주를 가지고 있으면 3주 이상, 한 4주 정도 가지고 있으면 한 주를 배정받을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청약은 7월 6일, 7일 사이에 청약 신청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받은 주식은 2020년 7월 24일 날 상장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신주 배당 기산일은 뭐냐면은, 자, 이건 신주잖아요. 원래 없던 주를 신주라고 합니다. 옛날 주를 구주라고, 원래 없던 주를 신주라고 하는데, 신주가 배당 받기 위해서, 하는 이 신주는 그러니까 올 초에 주식 산 거랑 똑같이 배당을 해주겠다. 즉, 기존 주주랑 똑같이 이 종목은 배당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죠? 이제 다른 내용들은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유상증자는, 지금 현재 이 차트 상에서, 이 흐름 자체에서 18,350원이 이쯤에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요때 단기적으로 들어온 30%의 자금이 물량에 부담을 주게 되죠. 올라가면 계속 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들어가 딱 사가. 배당이 끝나고, 신주 딱 기준일만 딱 3일 지키면 살 수 있거든요. 그럼 권리락으로 떨어지가지고, 이건 나중에 다음 편. 시스템 반도체가 서진 시스템 할 때 설명드리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요까지 해서 유상증자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가장 좋은 건, 다시 복습하면 이 3자 배정 방식. 그 다음 좋은 건 주주 배정 방식. 그 다음 가장 안 좋은 건 일반 공모 방식.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회사의 자금 목적이, 완전 운영이 아닌 대출금을 갚는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은 우려할 부분은 있습니다. 회사가 대출금 갚는 데 쓰겠어. 이거는 재무 안정성을 강화시키는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회사가 증자를 해서 재무 안정을 자금을 시킨다는 것은 결코 좋은 흐름은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우려되고 시설자금 투자는 좋은 흐름, 운영자금 투자는 한 50%의 흐름, 반반인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에서 일단 AD 테크놀로지 유상증자편을 정리해드리고, 이어서 그럼 이게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서진 시스템과 한번 봐드리면서, 서진 시스템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상 끊어서 2편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